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산 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웬만한 전문가도 모를 정도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런 복잡한 산법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 3법에 관한 얘기는 일단 차치하고 이 연동형 비례제가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고 그 논리적 근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느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이 되면 이 좌파가 이 장기 독재 집권이 가능하다, 사실상 이런 것을 노린 것이라는 나경원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지적은 100%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채택이 되면 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연합을 해서 좌파 장기 독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이런 식으로 집착을 하는가. 자,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얻는 정당 득표율, 그 득표율에 근접하는 의석을 각 정당이 갖는 것이 합리에 부합하는 일이다, 이런 논거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부 외국처럼 100% 연동형을 하자는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많은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의석이 늘어나는 이런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연동 비율을 50%로 줄인 겁니다. 정당 득표율의 최소 50%가 반영이 돼서 의석수를 각 정당이 갖는다, 이것이 가장 기초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좌파는 이게 사실 수건이었습니다. 왜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급진정당, 민노당, 통합진보당, 제가 이제 변천사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이 급진정당이 좌파의 표를 나눠갖고 분열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그 대통령 선거에서 이정희 진보당 후보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는 좌파의 분열이 없지만 국회의원 총선에서는 매번 이 선거 연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정의당, 통합진보당, 민노당이란 이름으로 대표됐던 급진정당은 총선 때마다 후보를 냈습니다. 과거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가 했던 선거연합 때는 광범위한 정책연합으로 상당 부분 단일화가 됐지만, 자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매번 급진정당으로서도 후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좌파의 오랜 숙제는 이 갈라먹는 좌파 이 지지표, 이것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서 살릴 것인가. 여기서 이것만 살려낸다면, 이것만 적절한 방법으로 부활시킨다면 좌파가 의회에서 과반수 넘어 차지하고 이것이 결국은 장기 독재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생각을 좌파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왼쪽에서 왼쪽에 올린 이 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의석수고, 개정 후 추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리얼미터와 갤럽 두 개의 여론조사 중에서 제가 이 리얼미터를 채택을 했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한국당의 지지율이 32%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22%입니다. 한국당이 30%를 넘어섰다, 민주당과의 격차를 5%포인트로 줄였다라고 하는 이 여론조사의 근거는 리얼미터의 조사입니다. 때문에 리얼미터의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각 정당의 지지율을, 만약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각 정당의 지지율을 총선 때의 정당 득표율로 환산을 해서 저런 의석수를 한번 추산을 해본 겁니다. 자, 조선일보에서 저런 식으로 추산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3석이 늘어나서 131, 한국당은 113개 그대로입니다. 바른미래당은 10개가 줄어들고 민주평화당은 하나가 줄어들어서 13석이 됩니다. 정의당은 5석에서 15석으로 3배로 몸집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무소속은 1석이 줄게 됩니다. 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정의당 5석에서 15석으로, 민주당 128석에서 131석으로, 민주평화당 13석. 자, 이 친좌파 무소속을 빼더라도 이 세 당만 합치면 143에서 158석이 됩니다. 과반수를 훌쩍 넘게 됩니다. 158석. 최소한. 자,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의 이 15석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 이 지지율, 현재 리얼미터에 나타난 정당 지지율 6.7%를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 선거에서는 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에서 이 사회에 정의당 같은 급진 좌파 정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선거 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이 현재의 정당 지지율보다 2%포인트가 높은 8.7%였습니다. 8.7%. 만약에 8.7%를 적용을 하면 정의당의 의석수는 훨씬 늘어나서 17석, 18석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의당이 만약에 지금 최소 15석으로 나왔는데 17석, 18석 그리고 20석을 넘겨서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제3당으로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일종의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자, 그리고 이 정의당의 표까지 합쳐서 150석을 넘게 되면 예산안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습니다. 150석, 과반수 넘게 되면 현행 선거법에 따라서도 현행 관련 법률에 따라서도 예산안을 마음대로 집권 세력이, 좌파 세력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친좌파 무소속, 자, 그리고 정의당이 합친 표가 합친 의석수가 180석을 넘게 된다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패스트 트랙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당이 연합을 하게 되면 법률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의회 독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청와대뿐만 아니라. 자, 더욱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만약에 세 당과 친좌파 무소속이 합쳐서 200석을 넘게 된다면 그러면 연방제 개헌도 가능하게 됩니다. 개헌 자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150석, 180석, 200석 3개의 캐테고리 중에서 모두 정의당은 만약에 15석에서 20석 정도를 갖게 된다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나 180석이나 이런 것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시청자 여러분, 선거제도에 관한 어떤 그 정해진 원칙은 없습니다. 각 나라가 그 나라의 현실에 맞춰서 비례대표제를 하기도 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기도 하고 OECD 35개국 중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5개 나라나 됩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자, 이처럼 비례대표제나 또는 선거제도에 관한 완전히 굳어진 정답은 없습니다.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 한국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선거제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무엇보다도 이 북한 공산 독재 집단과 대치하고 있다는 분단국의 현실, 자, 그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 문재인 대통령과 이 더불어민주당 존재만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정의당까지 몸집을 불려서 가세하게 된다면, 그러면 완전히 좌파 장기 독재가 가능하게 되고 연방제 개헌까지 하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이 정의당의 강령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탈원전 정책을 완전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퍼주기 이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확대된 거의 무조건적인 복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성소수자에 대한 아주 관대한 정책.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체제의 붕괴를 전제로 한 급격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자유민주주의 흡수 통일을 완전히 부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서독과 동독식의 자유민주 흡수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당 강령의 못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원칙에 따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평화를 정착시키며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적 통합을 점차 진전시키는 것이 통일로 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방법이다. 표현은 이렇게 점잖고 순화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고려 연방제 통일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냐, 상호 존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체제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1국가 2체제, 북한은 공산주의,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은 속에 고려 연방제라는 야심을 숨겨놓고 겉으로 부드러운 언사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당의 득표율이 반드시 정당의 의석수가 돼야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지에서는 책임 정치입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권력을 잡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서 책임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래서 하원 같은 데서 상원도 마찬가지지만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합니다. 미국은 비례대표도 없습니다. 사표가 발생해도 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도 한 표라도 많은 대통령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지고 갑니다. 왜냐? 책임 정치. 한국은 더욱더 책임 정치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배분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는 얘기다. 원칙이 아니다. 두 번째, 한국은 한국의 현실에 맞는 선거제도를 채택해야 된다. 세 번째, 한국의 현실에 따라서 이 좌파 집권 세력이 나라를 망치는 속도와 범위가 만약에 정의당, 급진 좌파 정당 정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면 더욱더 가속화되어 국가는 커다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감사합니다.